근데 간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실 그제 CCTV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박성재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그래서 뭐 당연히 구속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안심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기각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죠. 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제가 예전에 그 양반한테서 그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재판장이고 제가 피고석에 앉았는데, 이분이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뭐 법카로 뭐 어마어마한 뭐 쓸데없이 그 비용을 뭐 유용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판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 난 죽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 영장 기각을 했단 말이죠. 저는 앞서서 조이대 뜻일 것이다, 조이대 눈치를 봐왔던 사람이고 조이대에게 그 말하자면 발탁이 돼가지고 중앙지법 영장 전담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조이대가 그제 국회 나가서 개망신 당하고 아무래도 정호야 그거 봤지? 너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말은 안 했더라도 뭐 이번에 하여간 경고 차원에서 박성재 기각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박성재가 이제 법조인이잖아요. 그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단 말입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들어요. 지금 내란 사범들 중에서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사람이 한덕수였고 또 박성재인데, 한덕수는 김앤장 개입설 뭐 이런 게 의심되잖아요. 그렇죠. 김앤장이 구성원이었고 김앤장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식구가 되면 잘 지킨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 식구도 못 지키는 게 어떻게 나를 지켜줘라는 의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김현장이 이제 자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덕수가 구속되지 않게 대우에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이죠. 그렇죠. 그러면 야 김현장 때문에 구속 안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떠돌기 시작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김현장은 몸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구속의 기로에 서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김현장의 문을 두들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작동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법기술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영장이 잘 안 나오게끔 뭐 이렇게 서면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마치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구속영장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허술해서 영장 전담 판사로 하여금 기각을 안 시킬 수 없게끔 그렇게 허술하게 그러니까 허술하게 좀 빈 공간, 빈 틈이 있는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망이 염려인데 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봐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도망치겠냐? 그럴 리 없다. 여태까지 도망 안 쳤다. 뭐 이런 논리들이 아마 동원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뭐 CCTV도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봐라, 증거가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멸하고 할 게 없다. 뭐 이런 논리를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거들이 부닥쳤는지 모르지만 어제 같은 내란에서 구속의 중대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대성이란 게 그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으면 구속의 중대성이 올라가는 거죠. 또 사안의 심각성, 세 가지 표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의아한 거고요. 내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고, 또 박성재가 내란에 참여한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내란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역할이 있었다. 그럼요. 이를테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과 함께 뭐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치소 교도소 비워라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뭐 그런 대목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잡아놓고 좀 더 추가로 수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하여튼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사태이고,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 건 그들만의 리그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 알겠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조이대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심은 모르죠. 뭐 그런데 역할이 있었어도 뭐 대놓고 뭐 지시하겠어요. 그냥 이심 전심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제 박정호를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나가서 아주 개망신 당하고 이 씨발 놈들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이거 내란 수사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사람 잡는 수사야. 이것만 해도 아니 조희대가 수사를 받은 건 아니고 아니 어쨌든 뭐 국회 나가서 개망신을 당한 잠깐 앉아만 있었던 건데 글쎄 개망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망신을 조희대가 당한 건지 아니면 그걸 지켜봐야 되는 국민들이 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남다른 존재야. 나는 공무원도 아니야. 너를 공무원이라고 착각하나 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러다 놓고 막 분개하면서 판사들을 뭘로 알고 말이야. 이게 진짜 이 나라가 완전 개판 5분 전이랬어. 이거 보니까 우리에게 그 지금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의 법적 정의를 세우는 건 판사임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만 해도 박정호가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이례적인 매우 이례적이다. 그다음에 그런 매우 이례적인 일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꼭 검찰 고위직 출신이거나 법조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만한 범위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명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례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비슷한 종류의 범죄인데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기각하고. 그게 일관성이 없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범죄가 중대하냐 증거인멸이냐 도망의 염려가 높으냐 아니냐가 잣대가 아니라 그 구속을 시켜야 될 피의자가 누구냐가 잣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분명한 좀 설명을 법원이 해줬으면 좋겠다. 일관된 모습, 일관된 법집행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선 직전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그냥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던 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 납득이 안 되는데도 설명을 성실히 안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왜 박성재는 기각했느냐 이거 설명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대는 못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데 판결로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판결이 뭐 영장을 기각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작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판결이 이제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요. 그러면 난 판결로 이미 말했으니까 소명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까닭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민적 상식이라는 거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국민적 상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헌법 체계고 그 결과물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체계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체계 속에 사법 체계도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 위에 조이대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인 겁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국민들이 이를테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모여서 국민 재판할 수 없거든요. 생업에 종사하고 할 일도 많은데 맨날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보내서 재판을 시킨 게 판사인 거고요. 대리인을 보내서 그 판사들이 똑바로 하나 좀 알아보고 물어봐라, 살펴봐라. 이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몽테스키에부터 얘기 많이 하던데 사람들이 그런 상권 분립의 원칙인 거예요. 국민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야죠. 국민 여러분, 그런 의혹이 있는 건 제가 생각해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해야지. 무슨 헌법과 법률을 핑계대면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인사말밖에 없어라는 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권한을 행사할 만한 자질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해야죠. 필요한 처방은 탄핵 처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개혁이라는 또 아주 결정적인 처방도 있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탄핵 절차는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결국 판단을 해야 될 헌재 재판관도 대부분이 다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의대 원 포인트로 해서 정년을 65세로 다른 대법관과 동일하게 맞춰놓고 자동 퇴직하게끔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조의대만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 이런 거는 약간 좋은 선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선례는 물론 아니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은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이나 여러 사람들, 국민들이 그야말로 네. 법을 바꿔서라도 조의대를 빨리 끌어내려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네. 그 요구를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주도하거나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식은 조금 뭐 하여튼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견해도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